수정은 그날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구상하고 재료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해왔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김밥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밥을 꼭 넣어야겠어.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만들어 보자. 수정은 속으로 다짐하며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단무지는 아삭하게 썰고 시금치는 소금물에 데쳐서 적당히 무치고 계란지단은 얇고 고르게 펴서 정갈하게 굳혔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서 살짝 볶아냈고 우엉도 달짝지근하게 졸여서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취향을 모두 반영한 정성스러운 김밥이었습니다. 밥은 적당히 식혀서 간을 맞추고 김은 바삭한 것으로 골라서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말았죠. 색깔 배치도 예쁘게 하여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밥 하나하나마다 수정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수정을 대할 때 항상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태호가 좀 더 공부 많이 한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세상에 고졸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은 나왔더라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온 수정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았죠.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섭섭하게 해드리면 태호가 힘들어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대견하게 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김밥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말고 크기도 일정하게 맞춰서 예쁘게 썰어 놓았죠. 접시에 담을 때도 보기 좋게 배열하고 깻잎과 무쌈까지 곁들여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정아,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운함과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이라도 그 냄새나는 시장에서 벗어나 좀 쉬는구나. 하긴 뭐 할 줄 아는 게 음식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미연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형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신우이였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차림새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연이 왔구나. 얼마나 바빴을까. 의사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니? 환자들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시간 내어줘서 고마워. 미연은 우아하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후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차례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검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김밥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었죠.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곧바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조잡한 걸 어머니 칠순상에 올렸다고요? 밥알은 뭉쳐져 있고 간도 안 맞고 김은 눅눅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음식이에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 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말했어요. 수정은 갑작스러운 비난에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연 씨, 어머니께서 김밥을 좋아하셔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입맛에 안 맞나요? 정성이라고요?
이딴 식으로 대충 만든 게 정성이에요? 밥은 뭉쳐져 있고 재료는 성의 없이 대충대충 넣고 미연은 김밥을 휴지에 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무식한 사람이 만든 음식은 수준이 이 정도네요. 창피해서 어떻게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수정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무식한 손으로 만든 음식은 정말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고졸이 뭘 안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려. 부끄럽지도 않나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들어온 무시와 비하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연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미연은 더욱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오빠도 참 답답해요. 이런 수준의 음식으로 어머니 생신을 차리다니. 나라면 차라리 호텔에서 주문해서라도 제대로 할 텐데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고 앉아 있는 게 더 이상하죠. 미연은 김밥이 담긴 접시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아무 주저함 없이 수정의 얼굴을 향해 힘차게 던졌습니다. 김밥 조각들이 수정의 뺨과 이마, 옷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김과 재료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정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차곡차곡 쌓아온 인내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도 미연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정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수정아, 괜히 우리 미연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라. 미연이는 명문대 나와서 의사하는 애야. 평생 깨끗한 손으로 일해온 고학력자와 무식한 사람과는 격이 다르거든. 미연이가 화낼 만도 하지. 그 말이 수정의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짓밟는 순간이었죠.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밥알을 천천히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수정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22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운명처럼 태호를 만났죠. 태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야심찬 청년이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수정아, 나와 함께 꿈을 이뤄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학력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태호의 이런 달콤하고 확신에 찬 말에 수정은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고졸이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었죠.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태호의 사업도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고 시댁 식구들도 수정을 나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부지런하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깔끔하게 하네라며 칭찬해 주시곤 했죠. 그때만 해도 학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연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의대에서 공부하더니 마침내 의사가 되면서부터 시댁에서의 수정의 위치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우리 미연이는 정말 자랑스러워. 명문대 의대 나와서 의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동네에서도 부러워하고 친척들도 모두 부러워해. 시어머니는 미연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반면 수정에게는 점점 더 아쉽고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이도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세상에 고졸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니?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다들 대학은 나왔더라고. 미연이랑 대화할 때도 수준이 안 맞잖아. 그런 중에 태호의 사업이 예상과 달리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죠. 큰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믿었던 직원들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태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벽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곤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태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태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다 망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의 손에는 파산을 알리는 법원 서류들과 빚더미 같은 고지서들이 잔뜩 들려 있었죠. 모든 게 끝났어. 집도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갈 곳도 없어. 정말 미안해. 수정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전기세를 못 내서 촛불을 켜고 밥을 먹던 서글픈 날들, 학용품을 사달라고 말 못하고 눈치만 보던 서러운 기억들, 친구들의 곱고 예쁜 옷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기만 했던 그 시절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였어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절대로 안 돼. 수정은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없이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넓고 편안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보증금도 변변치 않은 작고 초라한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가구며 살림살이도 대부분 정리해야 했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걸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지내셨습니다. 수정아,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막막하네. 시어머니가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절박한 현실을요. 남편은 좌절에 빠져 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하고 단단했습니다. 미연은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만 챙겼습니다. 엄마, 나는 의사니까 체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병원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무시받을 수 없어.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남기며 혼자서만 자취를 시작했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와 체면만 챙긴 것입니다. 수정은 밤잠을 잊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말이죠. 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낮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야. 이것만은 자신 있어.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서 정성스럽게 배운 요리 솜씨, 결혼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통해 익힌 살림 경험들이 수정에게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수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정이 처음 시장을 찾았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에 낯선 시장 골목을 혼자서 걸으며 작은 가게 하나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가장 구석진 자리,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간절히 찾아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월세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다만 위치가 좀 구석진 게 흠이긴 하지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리킨 곳은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겨우 테이블 서너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도 낡아서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도 보였어요. 하지만 수정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수정네 분식이라고 간판을 달겠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생애 첫 번째 가게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힘들었습니다.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수정은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했죠.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 손님들과 대화하며 응대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없었고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도 어려웠어요. 첫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 명이 전부였죠. 준비해둔 음식들은 팔리지 않아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적자만 계속 늘어갔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불안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정갈하게 끓이고 바삭바삭한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맛은 어떨까? 간이 적당할까? 손님들이 좋아할까? 수정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매번 먹어보며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김밥 밥의 간은 적당한지, 떡볶이는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콤한지, 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죠. 맛이 조금이라도 아쉬우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음식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옷차림을 보니 그리 여유롭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김밥 하나랑 떡볶이 작은 거 주세요. 국물이 뜨끈한 걸로요. 많이 춥네요. 수정은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어드렸습니다. 김밥은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고 떡볶이는 국물까지 넉넉히 담아서 김치까지 곁들여 드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첫 수저를 떠서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맛을 느껴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정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생애 첫 번째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수정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이런 맛집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줘야겠어요.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정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심때마다 찾아와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가고 근처 사무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단골이 되어갔죠. 여기 김밥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떡볶이 국물이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정은 힘이 났습니다. 수정의 김밥과 분식은 정성과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미연은 항상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죠. 새 언니, 아직도 그 지저분한 시장에서 장사해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의사인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동료들 얼굴을 봐요? 수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도 벌고 어머니 용돈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에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깨끗하고 고상한 일만 했는데 시장 통해서 기름 냄새 풍기며 장사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연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수정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면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정의 작은 가게는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지역 방송에서 맛집 코너 취재를 나오기도 했죠. 시장 속 숨은 맛집, 정성 가득한 김밥 맛집 이런 소개가 나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수정만의 비법으로 만든 김밥은 독특하고 깊은 맛으로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봐요. 다른 곳과 뭔가 다른 맛이 나요.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곤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가족 생각하며 정성껏 만드는 마음이 전부예요. 수정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정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수정의 깊은 아픔과 간절함을요. 매일 새벽 혼자서 재료를 손질하며 조용히 흘린 눈물들, 칼에 베인 손의 상처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수정 내 분식이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수정은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분식집을 넘어서 진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야심찬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혼자 앉아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 서적들을 사서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들도 빌려와서 읽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런 큰 사업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두려웠지만 수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끝까지 배우고 부족한 것은 하나씩 채워가면 된다고 굳게 믿었죠. 학력이 낮다고 해서 꿈까지 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학력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박람회에서 한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관계자가 수정의 김밥을 맛보고 깜짝 놀라며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사장님, 이 독특하고 깊은 맛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맛은 정말 흔치 않아요. 제가 수많은 음식을 맛봐왔지만 이런 김밥은 처음입니다. 수정은 그 말에 가슴이 뛰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해 보세요. 이런 절호의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요. 저희가 모든 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관계자의 진심 어린 격려와 확신에 찬 조언에 수정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수정네 분식 프랜차이즈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연 지 불과 6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했고 그 뒤로는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개설 문의가 끊임없이 쇄도했죠. 수정의 김밥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가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벌써 10번째 가맹점이에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기쁜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믿어지지 않네요. 수정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김밥 하나 팔며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이 이제는 전국에 여러 지점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이죠.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수정은 본격적인 경영자가 되어 매일 회의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성공을 수정은 시댁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게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래봐야 고졸이 하는 장사라며 무시할 것이 뻔했거든요. 대신 수정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몰래 통장에 충분한 돈을 넣어드렸고 미연이 병원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 관리비까지 수정이 대신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수정은 매달 정성스럽게 시어머니께 상당한 금액을 드렸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맙다. 그래도 내가 시장에서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겠니? 미안하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도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정이 매달 넉넉하게 드리는 그 돈이 단순히 작은 분식집에서 번 돈이 아니라 전국 35개 지점에서 매월 올라오는 상당한 로열티 수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요. 수정의 회사는 이제 월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미연 역시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병원을 개업할 때 받은 거액의 자금이 그리고 매달 받아서 사치스럽게 쓰는 용돈이 모두 무시하던 새 언니 수정이 번 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오히려 미연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 아껴서 저축해둔 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도 잘 운영하고 있고 생활도 풍족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미연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 모르게 몰래 통장에서 큰 돈을 지속적으로 빼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빌려달라며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의사라는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끝없는 욕심을 부린 것이죠. 명품 가방, 비싼 수입차,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비싼 옷과 액세서리. 미연의 허영심과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은 품격과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물쓰듯 썼죠. 병원 동료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늘 달고 다녔어요. 수정은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해드리면서 이상한 출금 내역들을 여러 번 발견했거든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미연이에게 용돈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분란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하며 참았습니다. 미연이와 정면 승부를 하면 가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미연 씨도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겠지. 그때까지 참자. 수정은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깔보았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수정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식한 시장 아주머니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숨겨진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운명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얼굴에 거칠게 부딪힌 그 충격적인 순간 수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차곡차곡 쌓아온 인내의 거대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때가 왔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얼굴에 묻은 밥풀을 천천히 닦아내며 가방에서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 하나를 신중하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곡차곡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미연 씨. 수정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죠. 제가 무식한 손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이제부터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정에게 집중됐습니다. 태호는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죠. 미연은 여전히 교만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그 지저분한 시장에서 번 푼 돈 자랑이라도 하려고요? 미연이 콧방귀를 뀌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네요. 수정은 서류철을 천천히 펼치며
첫 번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수정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정. 미연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제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35개 지점이 있어요. 수정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35개 지점이라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침착하게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공식 매출 증명서예요. 연간 매출 52억 원입니다. 거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 모두 제가 송금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정은 세 번째 서류를 차분히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상세한 송금 내역이 모두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수정아, 이게 정말 사실이니? 네, 어머니. 그리고 미연 씨. 수정은 차가운 시선으로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 전 병원 개업할 때 받으신 그 거액의 자금,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건 엄마가 나를 위해 평생 저축해둔 소중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 돈의 진짜 출처는 바로 제 회사 매출에서 모은 자금이에요. 여기 어머니 통장으로 제가 먼저 송금한 상세한 내역이 다 있어요. 수정은 네 번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연 씨가 어머니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모든 내역서예요. 매달 300만 원씩 무려 4년간 계속해서요. 아니야. 그건 절대. 미연이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지만 수정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총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절도죄에 해당하죠. 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설마 정말 그런 일을 한 거니? 미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나요? 수정이 마지막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은행과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한 금융사기 신고서예요. 어머니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자금 이체에 대한 공식 조사 의뢰서죠. 신고서라고?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무식한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20년간 지켜왔는지, 그리고 명문대 나온 똑똑하신 미연 씨가 그동안 어떤 추악한 일들을 해왔는지 이제 세상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미연이 무릎을 꿇으며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확고히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교만하던 미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태호는 멀거니 서류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속되어 온 이 집안의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수정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차곡차곡 쌓인 깊은 서운함과 원망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그저 무식하고 천한 며느리로만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미연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나한테 주시는 돈인 줄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정말 그런 거니? 내 돈을 몰래 훔쳐간 거야? 나는 내가 의사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서. 미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만 흘릴 뿐이었죠. 언니, 나는 그냥 의사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했어요. 병원 동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명품 쓰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만 초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빌린 거였어요. 체면이요? 수정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체면을 위해서 소중한 생활비를 훔쳐간 거군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신 거고요. 태호가 나서려 했지만 수정은 손을 들어 단호히 막았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당신도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무시당할 때도 모욕당할 때도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했죠. 미연 씨가 저를 무식하다고 놀릴 때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로 20년 동안 수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예요.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식한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20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정아, 제발. 태호가 간절히 간청했지만 수정은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며 산 대가를 제대로 치르실 시간입니다. 며칠 후 수정의 예상대로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미연의 횡령 사건이 병원 내부에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됐죠. 환자들과 동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는 미연에게 즉시 사직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미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정은 단호히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저 집 며느리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업가였대? 그런데 시누이가 그 돈을 몰래 훔쳐갔다면서? 정말 뻔뻔하네. 명문대 나온 의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런 소리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조용히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용서해달라.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수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식한 며느리로만 보셨죠. 태호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수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말이죠.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후 수정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수정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시어머니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미연에 비아냥거리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수정은 회사 근처에 깔끔하고 모던한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수정네 주식회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분식집 사진부터 35개 지점의 성대한 개점식 사진까지 모든 것이 수정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당당하게 살아. 대표님, 오늘 36번째 가맹점 계약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환한 미소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어느 지역인가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사장님께서 수정네 분식의 열렬한 팬이라며 꼭 가맹점을 내고 싶다고 간절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정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 것 같았죠. 누가 고졸이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던 그 암울한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꿈만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수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정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거래처 사람들도 수정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대했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수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여성기업인상 최종 후보에 올라가셨어요. 비서가 기쁜 마음으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학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이 수정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이제야 정말 학력이 아닌 순수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수정이 떠난 후 시댁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생활비가 완전히 끊기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관리비며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병원을 그만둔 후 어디서도 취업이 쉽지 않았죠. 엄마,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잘못했어. 다른 병원에서도 다 거절당했어. 미연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줬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었죠. 혼자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은 복수심이나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저와 같이 학력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수정이 직원들에게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수정 내에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해보죠. 그렇게 시작된 꿈꾸는 여성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창업 자금 지원부터 멘토링, 마케팅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도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 명이
수정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수정은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돈도 충분히 벌고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도 하고 무엇보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수정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정네 주식회사는 이제 전국에 50개가 넘는 지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수정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기업가가 됐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대학교와 기업체에서의 강연 요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고졸에서 연매출 100억 기업 CEO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시당해도 무식하다고 놀림받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과 끈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요. 수정의 대답은 진실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정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학력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런 어느 날 수정에게 한 통의 편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수정에게 어머니가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편지를 천천히 열어본 수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묵묵히 지켜줬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내가 무식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미연이는 지금 작은 요양병원에서 다시 겸손하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단다. 태호는 매일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아프고 외로워. 혹시라도 어머니 목소리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한 번만. 편지를 끝까지 다 읽은 수정은 한참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놓아줘도 될 것 같다는 평온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수정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에요. 수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정말 죽을 때까지 미안할 거야.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전화만 해줘도 모든 아픔이 다 낫는 것 같아. 수정아, 어머니가 정말 바보였어. 수정은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차분하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죠.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무식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다 괜찮아요, 어머니. 모든 게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수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완전히 놓아주니 오히려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정은 회사에서 새로운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 중 30%는 학력과 관계없이 오직 의지만 있는 분들로 채우겠습니다.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꿈이 있고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해요. 직원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정의 이런 따뜻한 철학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정은 작은 분식집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무시당했던 김밥이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고, 무식하다고 놀림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네요. 수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정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요. 수정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진정한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산증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정 자신도 그 사실이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무식한 손이라고 했던 이 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수정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무식한 손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정은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수정아,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주눅들 필요 없어.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수정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